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본인에 대한 소속감이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의 활용도로 유사한 상태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카더라적인 부분에서 너무 혼동된다고 하면 오히려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들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카페들을 선별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트원 취업 앤 커리어 그룹의 수석 컨설턴트 이면준이라고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제 17년도 상반기 어떻게 보면은 공채적인 부분에서 리뷰를 하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18년도 하반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 전략을 펼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참고 사이트 외에 실질적으로 자소서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의 부분을 1부와 2부에 나눠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 앞서서 사전에 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고 하면은 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학교 외에 여러 단체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신촌에 있는 트러스트원이라는 취업 컨설팅 그룹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있으며 현직에서는 이제 CJ 전리자당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개인적 질문 주셔도 좋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년도 하반기에 공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의 부분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부분부터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지원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대비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표시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분석적인 부분인데 아마 자소서를 작성해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의뢰 본인의 과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리를 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은 많은 회사들이 특히 이제 SK를 필두로 해서 구조화 자소서 항목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 가지 질문 형태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들의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과거 경험을 정리할 때는 굉장히 치밀하고 자세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본인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지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브랜딩이라든지 가치관 비전적인 부분에 일치하는 회사들 이건 좀 더 장기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신입 공채로서 이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회사에서의 이슈가 뭐냐고 하면은 퇴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최소 대리급 이상이라든지 과장급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 많이들 다니시려고 하셨어요. 의뢰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들, 기성세대 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요즘은 이제 소위 욜로족을 대변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향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연봉이라든지 복지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그 가치관이 맞다고 하더라도 개인적 가치관이라든지 비전적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은 굉장히 짧은 시기에 다시 공채 시장, 그러니까 취업 시장으로 리턴하셔서 중고 신입적인 부분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물론 이제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 개인적 부분과 또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비용의 손실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내가 선호하는 가치관과 함께 적합한 산업군과 직무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고민해 보시지 않으면은 추후에 어쨌든 뭔가 이렇게 기회비용적인 부분이 손실될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본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 보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선택된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앞서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에 대한 산업군과 직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러프하게나마라도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본인에 대한 선호도, 특히 이제 요즘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고, 또 제가 많은 학생분들을 상담하면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어떤 산업을 좋아하고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럴 경우에 사실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에서 공체적인 프로세스를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프로세스만 준해서 맞춰서 할 뿐이지 성과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프하게나마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거고, 그런 것들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 기업 분석을 해보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앞서 제가 17년도 상반기, 18년도 상반기에 공채 시장 관련해서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다변화하고 있어요. 뭐 당장은 이제 오늘 뭐 기사나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이제 북미 회담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와 바탕으로 해서 한중 간의 무역 충돌적인 부분들도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 한국의 무역 수출량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여러분들의 회사에서의 생존 전략이라든지,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의 외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지 부분에서도 자서서부터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당연한 거겠지만 회사의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본인과의 일치도가 있는지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기업 경영 사이클이라고 해서 어쨌든 기업이란 게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대표적으로 나누자고 하면은, 일단 사기업은 단순히 생존의, 그러니까 설립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윤의 창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죠. 그 외에 공기업이라고 하면은 공공의 가치 창출적인 부분들이 클 거고,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이 큰 두 가지의 형태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각각의 산업군과 각각의 직무에서 수행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의 경영 체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소위 페이를 받을 만큼의 메리트 있는 것들을 줄 수 있는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자기 분석,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분석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취업, 그러니까 채용 프로세스에 이런 것들을 녹였을 때 효과적으로 잡아야 될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전략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우선순위를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본인이 선호하는 산업과 직무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에 관한 부분일 것이고, 세 번째는 확률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률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제가 예로 영업을 들었긴 했는데, 소위 이제 TO가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국내 영업 쪽 파트 부분은 어떤 회사라도 가장 많이 뽑은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성향이 맞지 않거나, 혹은 나 같은 경우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어서 영업은 잘 할 수 없더라고 미리 단정 짓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영업에 그럼 다른 직무가 어떤 것이 있을지 부분들처럼 최소 세 가지 이상의 본인들의 고민들을 객관적으로 표면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추후 나중에 전략적인 부분들이 1번이라든지 2번, 그러니까 최선책과 차선책이 안 됐을 경우에 최악책, 그러니까 차악책적인 부분들도 선택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라도 최소 세 가지 정도 부분은 고민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최소 이 세 가지 정도인 부분에서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나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부분의 객관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직무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금의 현재 채용 트렌드라고 하면은 많은 회사들이 직무 중심의 채용 트렌드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NCS라든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유도 직무 중심의 채용 형태들, 또 많은 회사들의 자소서 형태에서부터도 자소서를 단순히 에세이 전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직무 중심 선발 기준이라는 거 표현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직무 중심이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의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트렌드, 혹은 그걸로 바탕으로 한 채용이 도입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직무의 예도가 얼마나 있는지는 단순하게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 전형까지도 그 부분까지는 굉장히 준비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험적인 부분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 업을 해보지 않았다고
다던가 뭐 단순하게는 뭐 영업적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관련된 대외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경영 지원 파트라든지 혹은 다른 직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것들을 대체제로서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본인의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직무 이해도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부분은 정량적인 부분, 본인들이 분석을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어떤 지표들에 대해서 본다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정성적인 부분의 개인적 경험들과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해도를 본인이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좀 제가 정량적으로 풀었다고 하면은 앞선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접근하고자 하면은 너무 또 어렵게 접근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것에 대한 그림 도표를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 삽입한 건데 본인에 대한 마인드맵을 한번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인드맵은 어려운 게 아니고 본인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건데 신입공채 수준에 대해서 좀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좋을까냐고 생각을 하면은 본인에 대한 이름은 여기 가운데 이제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는 일단 성향 가치관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펙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밑에는 대외 활동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왼쪽에는 이제 사회 활동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구역에 맞게 본인들이 했던 경험들을 한 번쯤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추후에 끝단에 이제 나오는 자소서를 적용하기 위한 부분까지 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스펙적인 부분이 적는다고 하면은 학교 학점 전공 부분에 적을 수가 있겠고 학교에서 들었던 전공 부분에서는 전공 수업적인 부분에서 프로젝트 했던 경험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프로젝트 했던 경험들을 소위 이제 많은 분들이 의뢰 알고 계실 법한 툴 중에 하나인 스타적인 부분, 최소 스타 이상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쓰거나 그다음에 면접 때 얘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에 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성향 가치관적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이이신 분들도 있고 워라밸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하다못해 뭐 집과 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산업이라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직무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의 직업관적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객관화하지 않으면은 추후에 이런 것들이 대치되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적으로 마인드맵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분석 구조와 프로세스라고 해서 마인드맵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키워드를 정리한다고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자소서를 작성하실 거고 자소서는 관련된 항목을 분석한 다음에 키워드를 배치하고 결과적으로 스타 이상의 경험 정리를 작성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면접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 면접에 대한 항목 분석적인 부분들을 하고 여기 알맞은 키워드를 배치하고 스타를 한다는 구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제 공채의 프로세스들이 일반적인 전형에 있어서는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인적성 그리고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보는 형태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전형 형태들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이제 1차 면접 때 굉장히 다양한 면접을 하기도 하고 인적성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앞서 삼성이라든지 현대에서 어떤 파트 부분을 제외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있는 학생분들이 빠른 시간에 해서 아웃풋이 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인적성의 유형 형태들은 아니라 시간이 되게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더 심플하고 단순하게 보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전형에 얼마나 이를 잘 녹일 수 있냐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냐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합격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시고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준비하시느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뭐 토익 점수라든지 오픽 점수를 따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물론 그 부분도 보완제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일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참고 사이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최대한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이트들도 있을 거고 혹은 모를만한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사이트들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다트라고 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실제 신입공채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은 해당하는 자소서를 쓰는 기업의 이 다트 관련된 뭐 분기공시라든지 정기공시 부분 파트는 꼭 보기는 하는데 과연 본인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 방법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다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사전에 간략하게 드리고자 하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전자공시라고 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 소위 이제 IPO, 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모든 사람들한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그런 보고서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자료를 왜 봐야 되냐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애초에 이 자료가 만들어진 그 목적 자체가 그 주주들한테 올바른 그리고 투명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주주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도 주식 투자 관련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각 그 주식 숫자만큼의 주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 자료들보다도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절대 거짓이 없고, 또한 회사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보편적으로 굉장히 메뉴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떤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트를 본다고 하면은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여성 문과생들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임직원 현황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이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임원 및 직원의 현황 부분에서는 임원, 그 회사의 등기 임원, 그러니까 상무급 이상 되시는 분들의 학력이라든지 혹은 이름적인 부분, 개인적인 정보들 외에 실제로 밑부분에 보시면은 이 회사의 근무하고 계시는 남성과 여성의 전체 비율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사실 가장 이제 모든 지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이 과연 이 회사에서 남성 대비 여성을 얼마나 뽑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정보를 궁금해하시는데, 다트의 일정 부분의 비율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회사에서 여성 임직원들이 이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이후 특별히 뭐 여성분들에 대한 채용 비중을 늘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비슷한 비중으로 계속 사람들을 뽑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관련된 정보들도 참고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실 것이고, 사업의 내용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부분 내용 중에 매출 실적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적인 부분의 도표적인 부분들, 그 외에 나머지 도표들도 도표화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료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리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표적인 자료들은 꼭 참고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 단에서 보자고 하면은 아까 이제 기업 분석할 때는 기업 경영 사이클적인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 자료라고 하면은 이 9기, 10기, 11기가 역순이거든요. 그러니까 11기가 가장 최근 기수의 회사의 자료인 거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이 패턴적인 부분들도 역시 참고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요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적인 부분들, 또 모든 회사들이 그렇진 않지만 경쟁사에 대한 정보 부분도 같이 첨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 도표화된 자료들은 꼭 보시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이익이 많이 나는지, 어떤 부분에서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부문별 재무 현황인데, 그 재무제표적인 부분은 이제 경영학과 전공자, 경제학과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 보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본인이 일정 부분 보실 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단순하게는 이 재무제표 부분은 실제 기업 공개가 안 된 곳들,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들, 외부 감사를 받는 곳들에 대한 정보 부분은 이 정도 재무 현황적인 부분들은 참고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무 현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할 회사의 현재 처한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 회사가 내가 갈 만한 회사인지 가면 안 될 정도의 회사인지를 이런 도표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볼 줄 모른다고 하면 꼭 선행학습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방법들도 키우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판매 경로라든지 판매 방법 등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소위 이제 고객 접점에서 가장 가까운 축에 속해 있는 직무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판매 경로와 판매 방법들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펼치는 직무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각각의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하겠죠.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 판매 경로나 판매 방법이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쪽에 신규 투자를 해야 되면 어떤 쪽에 신규 창출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지 부분에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 만약 회사가 지금 이런 지표적인 부분들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거고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방향성이라든지 아이디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구개발 실적인데 실제 이제 추후 이제 나올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 후 포부를 쓰시는 곳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 대표적으로 이제 1번 항목들이 입사 후 포부 곳들이 많고 혹은 마지막 항목들이 입사 후 포부인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입사 후 포부를 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소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회사에서 연구개발하거나 특허라던가 혹은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어떤 신규 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곳들에 대한 정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그와 관련돼서 본인들이 입사 후에 이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과 관련된 연관성 있는 키워드에 맞춰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실제 입사 후에 본인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자소서의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CJ제일제당의 연구개발 실적적인 부분인데 단순하게는 지금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연구 과제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뭐 B2B 프리믹스라든지 이 밑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 회사의 방향성적인 부분들이 연구개발 실적 도표에 잘 전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얘기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 특히 이제 이 다트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셔서 나눠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렵진 않지만 쉬운 부분의 이론이라고 하면 BCG 매트릭스라고 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만든 그냥 외부 환경적인 분석 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도표 안에 다트를 보고서 각 사업 부분이라든지 각 회사의 경쟁사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나눠보시는 것들이 실제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떤 방향성을 나가고자 하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4가지 항목의 축이 있고 세로축은 시장 점유율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은 세로축이 시장 성장률, 가로축이 시장 점유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일정 부분에 설명이 깃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유율과 성장률이 낮은 곳들은 개시장, 도구시장이라고 해서 발음이 중요하네요. 도구시장이라고 해서 성장률과 시장률이 모두 낮고 실제로 여기에 부분에 속한 사업들이라고 하면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철수 전략을 펼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디마케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줄이려고 하는 부분의 전략들을 펼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에 점유율은 높지만 성장률이 낮은 캐시카우 부분이 있을 거고 뭐 신문이나 이런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효자 종목을 하는 곳들이 캐시카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들을 회사에서 벌어들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점유율은 낮지만 성장률이 높은 퀘스천 마크와 점유율과 성장률이 모두 높은 스타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회사의 각 사업 부분 그래서 방금 이제 앞서 나왔던 CJ제일제당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식품 산업이라든지 이쪽엔 당연히 가장 많은 돈을 벌어주는 곳일 거고 회사가 앞서 방향성에서 현재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곳들이 바로 이런 퀘스천 마크라든지 그런 사업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회사가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퀘스천 마크 캐시카우에서 돈을 벌어서 퀘스천 마크의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형태 인 것이고 따라서 장기적인 방향성에서 이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포부를 이 BCG 매트릭스를 구분함으로써도 작성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 따라서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실제로 기본적인 경영학의 원론적인 부분일 거고 여러분들이 뭔가 기업 분석을 할 때 소위 이제 수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접근적인 부분들 하는데 같이 연관지어서 BCG 매트릭스 정도 수준으로 회사라든지 사업 부분을 나눠 보신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성장 가능성과 혹은 지금 현재 위기라든지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척도로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트 이후에 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같은 역할을 하는 사기업의 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알리오라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알리오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하는 사이트고, 마찬가지로 이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서 꼭 공공기관에 대해서 내가 자소서를 쓰거나 혹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알리오 사이트에 꼭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무역협회인데, 여기 쪽은 약간 직무적으로나 혹은 산업군적으로 적합도가 있는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무역협회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이제 회원사들 대상으로 해서 무역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서칭을 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곳이거든요. 따라서 당연히 그 무역 쪽 회사들 혹은 글로벌적인 회사들 혹은 그런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을 거고,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은 해외 영업 파트라든지 글로벌 쪽에 대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쪽에 현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현업에 있었을 때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무역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무역협회 쪽 분들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미팅 같은 것들을 실제 하기도 했었고, 안에 들어가서서 자료들을 참고할 때 통계청 자료들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량적으로 근기가 명확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 따라서 단순하게 내가 직무와 연관성이 이 무역 쪽과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산업이 이 무역 쪽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은 꼭 이쪽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관련된 회사에 대한 정보들 한 번쯤은 서칭해 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자격증 때문에 이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로 무역협회가 좀 더 글로벌한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라고 하면은 국내 산업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저널이라든지 기사들을 굉장히 전달하는 곳이 대한상공회의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천드리고자 하는 자료가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유통산업 백서라고 해서 한 300페이지 정도로 유통산업과 관련된 각 전망이라든지 각 산업군과 관련된 경로들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 놓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자료들이 있어요. 따라서 유통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거나 혹은 그쪽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그 유통산업 백서 관련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실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K무브라고 해서 월드잡에서 운영하는 해외 취업 관련된 포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저도 이제 취업 박람회라든지 해외 취업 박람회 바로 이제 1주 전인가 2주 전에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해외 취업 박람회를 매년 이제 주최하고 있고, 실제로 해외, 그러니까 국내 취업이 아닌 해외 나라에 직접적인 취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정보, 또한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혜택 부분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곳, 또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월드잡의 K무브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국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취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정부 기조에서도 해외 취업 쪽에 많은 예산적인 부분들을 배정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따라서 굳이 내가 국내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혹은 내 언어적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혹은 해외에서 나의 뭔가에 글로벌적인 역량을 펼치고 그런 경력을 쌓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국내 취업만이 여러분들의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내 취업을 넘어서 해외 취업을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정보를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취업 카페,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하시는 거라고 보여지고, 취업 카페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회사 카페들이 있죠. 뭐 스펙업이라든지 독취사, 취업대학교가 있고, 취업대학교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저희 이제 카페 전용 게시판이 있어서 그냥 대표로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부분들이 있는데, 카페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불안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본인에 대한 소속감이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은 학생분들이라고 하면 유예를 많이 했을 거고 혹은 졸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회인이면서 학생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이덴티티 부분에서 굉장히 혼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의 활용도로 유사한
상태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공채에 대한 정보들을 가장 빨리 좀 올라오는 편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관련된 정보들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커뮤니티 목적으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지,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카더라적인 부분에서 너무 혼동된다고 하면 오히려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본인이 시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들만 받아들이기 위해서 카페들을 선별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소설닷컴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예전에 제가 취업할 때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활용을 안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편한 거는 본인의 아이디만 작성하시면은 자소서를 온라인으로 계속 저장하면서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채용 공고 달력이 있는데, 거기에 달력별로 시작하는 회사와 끝나는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추가적인 부분에서 보완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력서를 꼭 작성해야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은 그냥 바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이력서를 확인해야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곳들이 많고, 하지만 여기 자소설닷컴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자기소개서 항목을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곳이기도 하고, 실제로 공채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 혹은 많은 기관들이나 회사에서 공채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자소설닷컴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꽤나 많은 분들이 모르실 법한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구글 알림이 서비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 알림이 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구글 알림이 서비스는 뭐 지금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한번 등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구글 알림이 서비스를 구글이라든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이런 링크 사이트가 바로 연결이 될 거고, 이 링크 사이트에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는 하반기 공채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은 그 공채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적고, 옵션 창에서 본인의 메일이라든지 빈도수를 설정하면은 매일매일 그 지정된 그 키워드로 구글 검색 엔진으로 걸린 모든 데이터들이 스크랩처럼 날아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본인들이 굳이 억지로 그 키워드를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본인의 메일 주소에 그냥 지정된 키워드들이 매일매일 스크랩처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기업 분석적인 부분들을 할 수 있고, 그 회사와 혹은 그 채용과 관련된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곳에 혹은 관심 있는 직무의 키워드라고 하면은 꼭 여기 구글 알림이에서 키워드를 만드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참고하셔야 될 부분 중에서 좀 많은 분들이 알고 혹은 모르실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필수적으로 좀 참고하셔야 될 사이트들, 특히 이제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고용정보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원래 주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는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실제 취업이라든지 청년 길라잡이 메뉴가 있는데, 이쪽에서 본인들에 대한 성향 검사, 그래서 성인용 성향 검사, 뭐 MBTI 정도 수준에 대한 성향 검사를 무료로 링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 고용정보원에서만 등록되어지는 채용 공고들이 있어요. 뭐 강소기업이라든지 히든 챔피언 같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들도 이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자소서만 제출하면은 통과된다고 하면은 바로 면접 전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에 대한 정보, 혹은 규모가 조금 영세한 곳도 내가 가고 싶다는 부분이 있고, 혹은 중소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에서 나의 커리어를 스타트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고용들에 대한 부분들도 꼭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이제 워크넷이 있는데, 아까 이제 다시 앞서 거의 처음인가 두 번째 슬라이드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직무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직무 이해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 부분 외에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경험들이 있을 건데, 개인적인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뭐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직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책들이라든지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워크넷에서 그
취업 진로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시면은 그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정보들이 마치 이제 백과사전의 정의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 대한 검색 카테고리가 뜨고 여기서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서 검색한다고 하면은 그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평균 연봉,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혹은 이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적인 부분에서 소위 이제 NCS 공공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 지식, 태도적인 부분에 대한 키워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하면은 일단 워크넷에서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굳이 어렵지도 않고 또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워크넷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고용정보원처럼 주관해가지고 하는 채용, 강소기업이라든지 히든 챔피언에 대한 채용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고적인 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습득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1부의 이제 마지막 장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청년희망재단, 실제 여기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이 블로그라든지 사이트를 통해서 오신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청년희망재단에서 단순하게 이런 정보, 좋은 정보들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실제로 채용적인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어요. 따라서 청년희망재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의 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이고,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꼭 활용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마지막 장표에서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소개 부분을 넣었습니다. 한 18년도 상반기에 대한 취업에 대한 리뷰, 간단한 리뷰 외에 실제 18년도 하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참고 사이트 혹은 어떻게 접근해서 전략을 세워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